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비만 유전자 쪽 그리고 유전자가 전반적으로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유전자 검사 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 비즈니스라는 거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아무 비즈니스나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요? 돈 되는 비즈니스를 해야죠. 사업성이 있는 것. 자, 그래서 그렇다면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팔고 싶은 것을 팔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전달해주고 싶어. 이런 것들을 판다라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시장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뭔가를 사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가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를 그동안에 안 해왔던 시대 속에서 우리 살았어요. 사실 유전자 검사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겠죠, TV에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하면. 비싸. 비싸다? 병원에서 뽑고 그런 거. 그래요? 그런 게. 근데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가 있었나, 병원에서도? 그렇지. 비싸고 하라고 권해주고 그랬어요? 권하지는 않고 그때는 이제 병에 관에 대해서 유전이 되는 건가 해서 그걸 찾기 위해 그런 요새는 것들이 기형아도 유전자로 찾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은 그 유전자 하면은 조금 생소했고 병원에서만 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일반인들이고 여러분들도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그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뭐 기가 막힌 제품을 파는데 법에 저촉이 돼. 불법이야. 그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트렌드라고 하는 거, 트렌드랑 유행은 달라요. 유행은 변하잖아요. 근데 트렌드는 그 시대를 아우르고 그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트렌드를 그래도 반발짝 앞서가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선 보통 기업하면 싱크탱크가 있어요. 두뇌들이 모여서 생산해내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삼성도 그런 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를 앞서 예견을 하는 거예요. 예견을 해서 아이템을, 그러니까 제품을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내요.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발짝 앞서가라. 그러면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를 일반인들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럼 과연 병원에서 하는데 일반인들이 과연 이게 필요한가? 꼭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원하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질문한 대답도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거, 건강한 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경제인가요? 건강인가요? 경제로. 경제? 근데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근데 조금만 더 먼저 생각하면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건강이 사실은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지금의 병원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병원에 계신 분들 한 80%, 70% 정도가 뭐 내가 아프고 싶어서 병원에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있는 거예요. 7, 80%가. 예방이 가능한데 왜 병원에 있을까? 예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짧은 시간이잖아요. 오늘 하는 시간이. 제가 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는 이제 DNA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유전자 검사가 참 생소한데 그분들한테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해서 하진 않거든요. 그죠? 그냥 하겠어요? 왜요?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니까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알려줘야 돼요. 그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건 내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 납득이 돼야지만 행동으로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도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좀 납득을 이해시키기가 좀 쉽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한테 그 단어를, 그 내용을 전달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늘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한테 꼭 제가 하는 단어들이에요. 제가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서로 우리 인사도 하고 이름도 나누고 그러면 좋은데 그죠? 예. 자, 그러면은 트렌드를 반발짝 앞서가라. 아직은 사람들이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선택할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게 당연해지는 시대가 와요. 우리가 옛날에 물 사 먹었어. 아직 어려서 모르나? 물 사 먹었어요. 태어나서 막. 그 시대에 살았나? 지금 물 사 먹는 거 당연하죠. 네. 그렇구나. 우리는 물을 사 먹는 데는 거, 물을 도대체 왜 사 먹어? 그죠?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을 사 먹는 게 당연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진 거예요. 기업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물을 사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만약에 저한테 얘기했으면 그 기업한테 물 팔라고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누가 물을 사 먹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어때요? 당연히 사 먹죠. 우리 화장실 갈 때 비대기가 있었을까요? 과거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각각의 비대기 다 있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전자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거에 몰랐던 거, 안 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 트렌드를 반발짝 앞서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유전자 검사도 하겠지만 DNA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갖고, 또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로 내가 활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트렌드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산업이 돼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산업이 안 되죠. 그래서 트렌드를 볼 때 사람을 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럼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건강이죠. 가장 건강을 우선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나는 정말 건강에 자신 있어요? 응?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 뻐근하고 막 힘들고 나 일을 안 하는데 몸이 불편하지 이렇죠. 이런 것들이 만성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성 질환은 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병명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일을 그냥 피곤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늘 피곤해 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질병이 발생되기 바로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전문적으로는 아건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질병이 탁 나타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현대인들 살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을 읽으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그럼 그 빠르게 변화 속에서 내가 동승하면 되잖아. 그죠? 그 빠르게 변화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면 좋잖아요. 그럼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요. 그것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돈의 심리학이라는, 저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돈의 심리학 들어보신 적 책은 안 읽어봤어도 굉장히 유명한 책을 베스트셀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하나의 책을 냈어요.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늘 무엇이 변할 것인지에 대해 늘 관심을 갖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불변의 법칙에 대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늘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야지 우리는 시대가 이 빠름 속에서 그 변화에 동승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부자 하면 2위를 다투는 분이죠. 아마존 창업자죠. 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내가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대요. 대부분의 이것을 많이 물어본대요.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자, 이 두 번째 질문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은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고 앞으로 변함없이 꾸준히 선택을 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래야지만 기업이 되면은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세대가 빨리 변하고 그래도 건강은 변하지 않아요. 다이어트 변해요? 안 변하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시장이 몇 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저희가 비만 유전자를 따로 껴서 하는 이유는 사실 비만 유전자만 관리해도 웰니스 건강 쪽 있죠. 건강 쪽은 거의 다 컨트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제 현 시대의 최고의 발견. 2010년도 타임지에 나온 거예요. 타임지는 의사들이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는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임지는 이게 일반인들한테 이미 일반인들이 읽는다는 뜻은 이미 세상이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이걸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자, 후성 유전학은 새로운 학문으로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의 유전자와 당신의 자식들의 유전자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생소한 얘기인데 과거에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유전자, 부모한테 물려받잖아요. 유전자는. 그런데 타고난 대로, 물려받은 대로 산다. 이렇게 하는 게 과학계, 의학계의 정설이었어요. 아, 우리는 타고난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아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유전학이 밝혀지면서 그렇지 않게 되는 게 나온 거예요.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후성유전학, 후성유전학, 뭐 기능의학 이런 것들이 지금 의사들이 이제는 사람들은 예방의학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질병에 걸리는 것보다 예방하는 쪽에 훨씬 더 소비자들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의 유전자까지도 바뀔 수 있다. 자, 이 유전자는 바뀌지 않아요. 한번 태어나면 그대로 있는데 3세대 정도가 가면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동일한 국민이죠. 그죠? 같은 한민족인데 지금의 키 차이가 어때요? 20cm 정도 차이가 나요. 거의 한 3세대가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죠? 이거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는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맞아요. 생활 습관, 식습관, 먹는 거에 따라서 그런 변이가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자식들까지도 영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현대 의학이 이제 한계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막 그린 그림은 아니고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의사분들도 알고 계세요. 자,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 두 분이 바닥에 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물을 닦고 있어요. 이건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증상을 계속 닦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치료를 하는 거죠. 이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병원에서는 의사분들이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변명이 나왔을 때 약을 주거나 치료를 해주는 거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조금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뭘까예요. 자, 여기서 계속 물이 넘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죠? 원인은 뭐예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넘치는 거예요. 얘가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물이 틀어져 있든지. 자, 중요한 것은 얘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겠죠. 그럼 치료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전학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게 예방의학 쪽에서. 자, 병원 의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떠한 치료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맡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예방의학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1990년도에서 18개국이 공동으로 추진을 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2022년도에 인간 게놈, 그러니까 지놈, 게놈, 유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0% 해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 질병이 발생되고 내가 어떠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는가가 다 해독이 됐다는 얘기예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건가 100%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거에는 엄청 비쌌어요. 3조였어요. 한 사람의 그 해독을 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대로 떨어졌죠. 그죠? 굉장히 떨어진 게 지금 여러분들이 유전자 검사하면은 10년만 원대 그리고 전체로 다 하는데도 100만 원이 지금은 안 넘어가요. 자, 유전학. 자, 유전학이 되는 게 있어요. 생물의 유전자, 그리고 유전, 그리고 변이를 주로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형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유전학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면 평생 좋게 살고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면 평생 자기의 삶은 나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전학인데 이 유전학의 이론이 깨졌다.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예방의학 쪽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지금은 환자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고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단어들을 바꿔가고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있던 유전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후성 유전학, 이제 유전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다 지도를 풀렸기 때문에 식습관, 생활환경, 생활습관 등과 같은 후성적인 사항들이 질병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유전자가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된 우리 유전자 검사는 변이된 유전자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그게 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안 좋게 태어났는데 아직 질병으로 나타나기 전 그 상태가 변이된 상태. 근데 얘가 발현이 되면 질병이 나타났다는 건데 그렇게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발현은 아직 안 된 거니까 내가 뭐래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발현을 안 시킬 수,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얘가 나타나지 발현되지 않게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변이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니까. 후성 유전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100% 맞다라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증명됐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물고기의 이름은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자, 이 어항 속의 이 작은 물고기는 최대 5에서 8cm까지 자라요. 자, 이 코이라는 물고기, 저 생명체도 유전자가 있겠죠. 저 안에도 유전자가 있어요. 저 안에 유전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얘는 뭐 어떤 눈은 어떤 생각, 피부 이런 것들 얼룩덜룩한 거 있죠. 저런 것들이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어항 속에 이 작은 물고기는 최대 5에서 8c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라요. 근데 이 물고기를 연못 속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2에서 30cm까지 자란대요. 자, 그런데 이 물고기 강물에 풀어놓잖아요. 1m까지 자라요. 자, 무슨 얘기예요? 뭘 바꿨더니? 환경 하나 바꿨더니 이렇게 된 거야. 자, 후성 유전학에서 그래서 유전적으로는 가지고 태어났지만 환경을 어떻게 바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도 커진다.
이게 뭐예요? 후성유전화. 우리가 어떻게 생활습관, 먹는 것까지 바꿔줬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게 후성유전학에서 이미 입증이 된 거죠. 사람들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후성유전학. 자,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당선됐더라고요. 당첨된다. 당선. 자, 그 주치예요. 미국 닥터오즈라는 미국 최고의 시청률의 이제 건강 관련 방송 진행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전적 작용의 80%는 당신이 갖고 태어난 정보가 아니라 유전자 스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이 유전자 스위치는 유전자 작동을 바꿔주게 되는데 이런 유전자 발현이라고 부른다. 자, 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좋게도 발현되고 나쁘게도 발현이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유전 작용 80%는 이게 당신의 유전자 정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위치가 우리 불을 켜려면 스위치를 켜죠. 스위치를 켜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영양, 우리가 생활 습관, 이것이 스위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좋은 영양을 먹으면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스위치를 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그 작동을 바꿔주게 된다.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게 우리 식생활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 예방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질병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내가 운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알죠? 안 하시는 분은 내가 운동 안 하는 거 알잖아. 내가 나쁜 거 먹고 있는가 좋은 거 먹고 있는 거 다 알죠.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소유인,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환경적인 요인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유전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니까 자, 유전적인 소유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 뭐예요? 대부분의 질병은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 뭐 알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유전자 검사는 사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 막연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거는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보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유전자 검사의 목적은 진단적인 거는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의사분들이 환자를 이렇게 하는 거고, 요즘은 치료의학 쪽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약을 처방을 해드려요. 과거에는 약을 하나 개발하면 동일한 사람들한테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그걸 인해서 부작용도 있고 이렇죠. 그게 그 사람한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한테는 맞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그 사람 유전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약을 선별해서 주거든요. 자, 예측적 검사에 저희가 하는 건 현재 증상은 없지만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변이, 돌연변이 유무를 알기 위한 검사로서 발병 전에 예방, 조기 예측,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질환의 원인이 되는 현재의 증상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자신할 수 없는 거,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병원에 계시는 거잖아요. 자신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병원에 계세요? 그죠? 증상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이것을 안 되려면, 발병 전에 예방을 했대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유전자 검사의 목적은 예방이에요. 저희는 예방을 하는 거죠.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거고. 자, 그럼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끝나면 숙제를 내요. 숙제 검사를 100점을 안 맞으면 저희가 안 내보내요. 자, 먹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예방을 해야 돼. 그럼 예방하기 위해서 뭐예요? 먹는 것을 바꿔야 된다. 먹는 것을 무조건 바꾸면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나에게 맞는 것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내 유전자에게 맞는 것으로 먹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이 건강, 이 영양이 좋은데, 맞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커피가 어떤 분한테는 좋은데, 어떤 분한테는
그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시간 관계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차츰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건강검진은 현재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고 유전자 검사는 미래의 질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개인별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 필요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 데라면 그냥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병원에 계시는 거고 안 그렇다면 예방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본인의 선택인 거죠.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우리의 또 일인 거고. 자, 이미 매스컴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유전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전에 그 미국의 트럼프 주치의도 그러죠.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병이 생기는 DNA 스위치를 끄고 켜는 역할을 매트릭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뭐 복잡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스위치를 끄고 켜는 역할을 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매트릭의 역할은 좋은 음식, 바른 생활, 질병 유전자 스위치를 꺼지게 한다. 자, 질병에 변이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스위치를 꺼놓으면은 켜지지 않으니까 발현되지 않으니까 평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제가 되게 쉽게 표현하는 거 제가 되게 어렵게 배웠거든.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저기 식당에 그 밥은 주문했어요? 이제 해야죠. 예정일 때. 좀 이따가 가서 지금 가서 해도 되고 예정이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꺼지게 하려면 좋은 음식과 바른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매트릭이 옆에 나쁜 음식 시생하는 질병의 유전자 스위치를 켜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타고난 질병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전자 지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지도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가면은 한정이 있고 어떻게 가면은 좀 위험한 데가 있고 어디로 가면 잘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 가잖아요. 그죠?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병원에서는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주는 거고 우리는 치료받고 나서 아니면은 병원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건강한 건가를 내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 식생활은 내가 아니까. 그죠? 그냥은 알 수 없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후성 유전자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환경과 음식에 따라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라고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 스위치는 음식과 더불어 생활 환경의 삶의 방식이 관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음식. 그래서 후성 유전학의 핵심은 뭐예요? 음식, 환경,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거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데라면 하나만 똑같죠.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런 변이된 깨지기 쉬운 상태에 있는 그 유전자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막 살면 발현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유전 신호를 바꾼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안 했는데도 살아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에도 살아왔어요. 물을 안 사 먹는 시대에도 살아왔어요. 그죠? 화장실 저거 없었을 때도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있는데 트럭의 구조를 바퀴를 자세히 보면 앞바퀴는 얇고 하나예요. 뒷바퀴는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커요. 그 상태가 트럭이 되는 거예요. 그 트럭이 그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장거리 운행도 할 수 있고 고속 주행도 할 수 있는, 그죠? 얘가 노후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트럭의 그 앞바퀴가 얇은데 앞바퀴를 뒤에다 껴놨어. 그리고 뒷바퀴를 앞에다 껴놔. 그럼 굴러갈 거야, 안 굴러갈 거야? 굴러는 가지. 굴러는 가죠. 그런데 그거예요. 우리가 유전자 검사 안 하고 그래도 살아는 가요. 그죠? 살아는 가는 게 문제야. 만약에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어서 내가 아프더라면 안 먹을 텐데, 우리는 나쁜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 치유력이 되는 걸 줘서 얘네들이 끊임없이 그거를 고쳐 나가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많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질병이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생활을 했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식생활을 잘못했을 때 어느 날 걸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안 먹을 텐데. 그래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미리 알았게 되면 미리 지금서부터 조치를 취했겠죠. 예방을 했겠죠. 그래서 좋은 식생활을 가져서 살았겠죠. 그 의미인 거예요.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나도 할 필요 없어. 지금도 살아왔는데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꼈을 때 이 차가 고속 주행할 수 있겠어요? 움직이긴 하겠지만 아니면 장기간 얘가 자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죠.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은 이미 예측된 거죠. 그 잘못된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는 예측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고가 미리 예측된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아니 만나는 분들한테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길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모르니까 안 했던 거 그분들은 그게 또 맞거든요. 안 해도 살아왔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건강하게 수명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먹는 음식에 따라 특정 유전자들이 발현 또는 억제된다. 자, 이미 이거는 그래서 유전자 당신이 결정한다. 그죠? 내가 좋은 걸 먹든 안 먹든 검사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우리 몸이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이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그래서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비타민 C 엽산, 비타민 B6, 12 이런 것들, 나이아신, 셀리늄, 아연 등 미세한 영양소의 결핍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를 발췌한 건데 세포가 방사선 손상을 받은 것만큼 DNA에 데미지를 주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먹어야 될 영양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만약에 유전 변이가 없이 태어났어요.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릴까? 병에 걸려요. 그죠? 만약에 내가 그런 변이 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내가 음식을 엉망으로 먹고 그러죠? 단 거 많이 먹고 막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비만해지죠? 그리고 당뇨 오죠? 그분들 검사하면요, 당뇨 유전자 변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뇨가 온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생활 습관이 그렇게 해서 단 거 막 이런 것도 먹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이 되지 않은 분들도 걸리는데 내가 변이 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 어떻게 했던 얘기예요? 훨씬 데미지가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깨지기 쉬운 상태라고 말씀드린 건 변이가 됐게 되는 건 내가 깨지기 쉬운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변이 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자극이 와도 얘네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는데 변이 된 사람들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DNA의 데미지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영양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양결핍은 의외로 많고 심각해요. 지금 영양결핍은 서서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 구조와 신체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세포 재성이나 구성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영양결핍은 서서히 질병은 서서히 오는 거예요. 당뇨, 암, 비만 이런 것들이 넘어져서 생겨요? 누가 때려서 생기나요? 안 그렇거든요. 얘네들 다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구조적 문제가 생겨요. 서서히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어릴수록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물론 그리고 저도 나이가 지금 머리가 하얗잖아요. 저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 안 해도 되나? 아니에요. 저희도 해서 지금부터 예방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만성 피로, 만성 질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내가 만성 피로 있고 소화불량, 근육통, 호르몬 관련 질환들이 이렇게 있어. 내가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몸에 그런 반응이 있다면 회복을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이 그런 반응을 나한테 계속 준다면은 자, 근데 이때 내가 만약에 회복을 하지 않아. 내가 좋은 생활 습관을 안 갖고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엉망으로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해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균형이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래도 뭐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입에서 땡기는 거 먹을래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면 기능이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심장, 심혈관, 신부전증. 자, 당뇨되는 것은 당뇨의 췌장 세포가 인슐린 분비를 못하는 거예요. 베타 세포, 췌장에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해야 되는데 분비를 안 했을 때, 인슐린 분비를 안 하면 뭐예요? 기능이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꾸면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뇨가 딱 걸렸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약을 처방받잖아요. 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20%, 요 중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 습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질병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약 70%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상태. 우리가 비만이죠. 우리가 몸이 비만해지면은 몸이 약해지죠. 약하다, 나 살쪄서 몸이 너무 약해졌어, 이렇죠. 근데 안 그래요. 그건 결과인 거예요. 이미 비만은 내가 몸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만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그런 쪽.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나는 어떤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몸은. 자, 그래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비만 인구가 지금 3명 중 1명이 비만이에요. 자, 비만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가만히 보면 비만 시장이 그렇게 시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가 그것을 딱 잡고 있는 회사 있어요? 주도하는 회사? 없죠. 그런 회사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비만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영양,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러면은 나한테 결과가 나와. 그러면 나한테 맞는 이상적인 식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은 전해드리는 그 식사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식사예요. 단백질, 아미노산이죠. 그리고 필수 영양소들이 우리 몸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앞서서 PT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걸 건강하게 먹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엄청 크죠. 그래서 해마다 증가해요. 왜 증가할까요? 이게 시장이 너무 큰데 계속해서 기업은 비만 약도 계속해서 출시를 하는데, 운동도 너무 많이 하고 지금 운동 인구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왜 못 잡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비만 유전자라는 게 검사라는 게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종 전염병, 전염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각해요.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한 거죠. 얘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비만 유병률이 이렇게 많죠. 정상에서 유병률이 크다. 그래서 중년 건강을 타서하라. 그래서 저희 클럽에는 이제 운동도 그렇고 영양에 대한 것도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놨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이제 2025년도면 6명 비만으로 예상을 한데, 이건 이미 예상된 거예요. 지금의 식생활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의 요리법이 항상